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자, 제가 보이는 차이나에서 우선 조만간 또는 최근에 중국에서 조금 더 핫 이슈가 될 것 같은, 또 최근에 핫 이슈인 이런 주제를 좀 바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글로벌 가성비 담당하면 이제 좀 많이 떠오르시죠. 뭐 알리나 테무나 이런 것들 이제 바로 이제 떠오르실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11월에 출장을 갔다 와서 그때 분위기 상으로 중국의 이런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게 좀 심상치 않다. 아마 올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엄청나게 진출을 이제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고 엄청난 기세로 뭔가 우리 시장을 공략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그 얘기 하자마자 바로 몇 개월도 안 돼서 저희 이제 조금만 뉴스 틀고 신문만 보면 뭐 이런 내용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뭐 중국 직구에 푹 빠진 한국, 뭐 그리고 짝퉁 문제도 뭐 굉장히 좀 심각하다. 그리고 너무 싸다. 그래서 막 안 사는 사람이 점점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은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도 이 이슈도 그렇고, 뭐 한국도 이 이슈, 미국도 이런 관련 이슈들이 좀 핫하다. 이 핫한 이슈 가운데 이번 주 3월 20일에 자, 핀두어두어 실적 발표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실 이제 분위기가 좀 어떻게 또 전반적으로 개선될지 또는 분위기가 어떻게 또 전환이 확 될지를 좀 지켜보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핀두어두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까지 실적이죠. 뭐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프라이즈였고요. 굉장히 좀 예상치가 이 증가율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뭐 YOY든 뭐 QOQ든 이렇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리고 아마 연간 그리고 작년 4분기 기준으로도 아마 실적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프라이즈를 좀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측면이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뭐 매출도 잘 나오니 그러면 또 사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뭐 매출 대비해서 돈은 못 버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그래도 순이익단에서도 작년 3분기까지도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핀두어두어의 성장세가 지금 모든 글로벌리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봐야 되는 꿀잼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핀두어두어가 2022년 9월에 테무를 출시한 이후에 뭐 앱 다운로드, GMV, 그러니까 거래 규모 같은 경우에도 1년 반 정도 되는 사이에 정말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GMV 같은 경우는 한 100배 성장, 그리고 이 앱 다운로드 량 자체도 굉장히 많이 급격히 늘어났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유럽, 라틴 아메리카, 뭐 중동, 여기 다 보시면 다 테무가 앱 다운로드 1위예요. 세상에. 그리고 뭐 일본, 한국은 2위이긴 한데 뭐 이런 것들도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로 넘어가서의 테무의 기세가 정말 심상치 않다라는 게 바로 확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뭐 테무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직구, 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핀두어두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렇게 가성비를 가지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을까? 뭐 알리바바도 있고 징동도 있고 중국 다 사이트 싸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어떤 가성비를 가졌길래, 그리고 그런 가격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사업 모델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핀두어두어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서 소비자와 생산업자를 그냥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C2M, 그리고 이거는 F2C라고 해서 공장과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뭐 제조업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차원에서 그 핀두어두어가 그 중간 자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핀두어두어가 없다면 이 중간에 유통 들어가죠, 도매업자 들어가죠, 소매업자 들어가죠. 뭐 요런, 그리고 뭐 물류업자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용이 추가 돼서 소비자가 결국에 이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그 중간 단계의 비용까지 다 합쳐지면서 굉장히 커지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핀두어두어가 이거 우리가 다 할 테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중간에서 이 역할들을 직접 연결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할 테니 그 중간에서 우리가 이제 가격을 굉장히 싸고 합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핀두어두어가 어떻게 하냐 하면 소비자의 수요 니즈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거를 제조업자한테 이렇게 생산을 하도록 해. 요만큼 우리가 주문을 받았거든. 이만큼 생산을 하도록 해. 또는 너네가 이만큼 생산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소비자한테 요만큼에 팔 테니까 요만큼 생산하도록 해.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한 거죠. 재고 관리라든지 생산 관리 같은 것들을 데이터를 다 충분히 확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물건이어도 어쨌든 훨씬 더 싸게 좀 얻을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가성비 플랫폼을 갖게 된 거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리바바는 또 있고 징동도 있고 핀두어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좀 모델들이 약간 다르긴 하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좀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중국 내에서도 전자상거래 역사가 중에 오래됐기 때문에 뭐 광범위한 상품 범위도 있고 다양한 이제 뭐 B2B도 되고 B2C도 되고 C2C도 되고 또 다 다양한 모델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핀두어의 이런 이제 핵심 특징이라든지 사용자 경험에서는 조금 더 차별화를 가져가고 있다. 원래 핀두어는 초반에는 농촌의 농산물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던 뭐 이런 플랫폼이었거든요. 근데 이 플랫폼이 그랬던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까지 확대하고 있다라는데 굉장히 저력이 크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사실 징동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알리바바를 무섭게 따라잡던 그 기세 대비해서는 최근에는 사실 조금 뒷방으로 살짝 물러난 뭐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별 그래도 좀 비슷하지만 각자 다른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 제가 막 알리바바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뭐 징동도 말씀드렸고 핀두어도 위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차트는 계속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우선은 중국 내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크게 3가지만 얘기했지만 그 뒤에 따라오고 있는 뭐 틱톡, 카이쇼, 메이투안 그 외에 뭐 텐센트 관련된 플랫폼부터 해서 샤오홍슈부터 해서 정말 많은 플랫폼들이 경쟁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기업들이 이제 어쨌든 내부 시장에 좀 경쟁도 심해지고 있고 내수도 예전만큼 이제 성장 공간이 막 팍팍팍팍 늘어나지 않으니 우리는 글로벌로 진출해야겠다라는 전략을 더 가열차게 세우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노력들이 아마 올해 더욱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부분을 긴장을 하면서도 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많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핀두어두어 실적 발표로 넘어와서 자, 핀두어두어 실적 발표가 알리바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사실 작년 3분기 실적을 발표하던 날 바야흐로 11월 30일이었습니다. 자, 11월 30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핀두어두어의 시가총액이 알리바바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운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날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굉장히 조금 더 그 날에 대해서 좀 역사적으로 아니면 좀 약간 의미 있는 날로 좀 기억을 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날에 어떤 반응이 있었냐? 갑자기 마윈이 나와서 나는 알리바바를 믿는다. 뭐 이 우리 기업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위기감이 있지만 그래도 뭐 신뢰감을 표현하는 이런 제스처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핀두어두어의 도약이 지금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으로 느껴지고 있고 아마 이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도 알리바바의 시가총액과 핀두어두어의 시가총액이 다시 또 뭐 역전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점도 한번 관점 포인트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와 핀두어두어에 비해서 이 징동의 시가총액은 아주 옆으로 계속 조금씩 흘러내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 두 개 지금 양강구도로 조금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사업부를 쪼갰지만 전자상거래 성장률 2%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그러니까 글로벌 전략,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서 좀 성장률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알리바바도 이쪽에 계속 중점적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계속 경쟁 구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향후에 이제 전자상거래 산업에서 주목할 포인트가 무엇이 있겠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알리바바, 징동, 핀두어두어뿐만 아니라 틱톡도 있고 쉬인도 있고 뭐 다양한 플랫폼들이 계속 글로벌 진출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점유율을 또 어떻게 가져가느냐. 저가를 가져가고 물류, 빠른 물류를 가져가고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그들의 강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외면을 당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부에서 경쟁도 심화되겠죠. 조금 더 크게는 아마 미국 시장에서도 아마존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굉장히 경쟁에 대해서 조금 더 불이 붙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고요. 사실 이제 좀 미중 갈등, 지금 미국도 이런 측면에서 너무 지금 가성비 들고 막 시장 진출하니까 또 이게 못 믿어요. 그래서 미중 갈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견제를 당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핀두어두어나 알리바바나 아까 이제 뭐 저희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짝퉁 문제도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품질 문제라든지 뭐 환불, 교환 환불 이런 분들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상존할 수 있겠다라는 점은 조금 유의하면서 이 시장을, 이 산업을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주에 발표될 핀두어두어 실적 발표를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자 라고 정리하면서 제가 또 유의미한 내용이 있으면 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